23살 가난한 집 외동딸 수아는 나만 믿어. 평생 책임질게. 라는 남자의 달콤한 약속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야, 신수는 좀 헌해졌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거지꼴이더니 복권 맞았냐? 그러게. 거지년이 어디서 돈 냄새 맡았나 보네. 도대체 수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놀라운 반전의 비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수아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아는 23살이었을 때 결혼했습니다. 가난한 집 외동딸로 태어나 평생 부모님의 등골이 휘도록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동네 철물점에서 등이 굽도록 일하셨고,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픈데도 하루에 3집씩 청소를 다니며 생계를 꾸려가셨습니다. 겨울이면 연탄값이 없어서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고, 봄이면 쌀이 떨어져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어요. 수아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 수아는 공부만 해.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수아는 다 알고 있었어요. 쌀통이 텅 비어가는 모습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깊은 한숨 쉬시는 모습을, 밤늦게 부부가 나누는 걱정 가득한 대화를 얇은 벽 너머로 다 듣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수아만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어머니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수아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중매쟁이 박 아주머니가 아주 좋은 집 아들이 있는데 우리 수아한테 관심 있다네라며 맞선을 권할 때 부모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민호였습니다. 28살의 민호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어요. 아버지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였죠. 첫 맞선 자리 호텔 커피숍에서 민호는 수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만 믿어. 평생 책임질게. 부모님도 내가 모실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감정보다는 깊은 안도감이었어요. 드디어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겠다는 희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간절함이 가슴을 가득 메웠거든요. 고마워요. 저도 평생 믿고 살게요. 부모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아버지는 우리 수아가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어머니는 이제 마음 놓겠다며 수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아도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준비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모은 적금을 털어서 수아의 결혼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 수아 예쁘게 시집 보내야지.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 어머니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우리 수아가 입어야 할 드레스야라며 기꺼이 카드를 내밀어 주셨죠. 그때 어머니의 얼굴에 핀 미소를 보며 수아는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했어요. 결혼식 날 수아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어요. 평생 남루한 옷만 입고 살았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신이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도 결혼식장에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아를 맞아주셨죠. 우리 민호 잘 부탁해요. 예쁜 며느리 얻어서 기뻐요. 손님들 앞에서 정말 다정한 시어머니였어요. 수아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환한 미소가 완전한 가면이었다는 걸 수아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 깨닫게 됩니다. 신혼집을 따로 얻는 줄 알았는데 민호는 차 안에서 미안한 듯이 말했거든요. 수아야,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당분간 같이 살자. 효도하는 게 맞잖아. 나중에 따로 나가면 되니까. 수아는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라면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소름 끼치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던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서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결혼식 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결혼식 때 화장을 얼마나 떡칠을 했던지. 맨 얼굴 보니까 진짜 시시하네. 수아는 순간 뺨을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수아의 인사 따위 들은 척도 안 하고 민호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민호야, 짐 들고 들어와. 수아는 부엌 가서 저녁이나 준비해.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수아를 따로 불러 앉히고는 서슬퍼런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야, 수아야, 솔직히 말할게. 난 네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가난뱅이 집안 딸년을 며느리로 들인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결혼식 때는 손님들 앞에서 창피해서 웃어준 거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쁜 며느리라고 했던 그 입에서 어떻게 이런 독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민호의 반응이었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시어머니의 말을 말리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마치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독한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가난뱅이 집안 딸년을 며느리로 들인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민호는 옆에서 코까지 골면서 곤히 자고 있었어요. 수아는 민호의 어깨를 살짝 흔들어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수아는 눈물만 흘리며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 5시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수아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수아야, 일어나, 밥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울려 퍼졌어요. 수아는 부시시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뭐야, 이제 일어나? 신혼이라고 늦잠 자는 줄 알았나? 우리 집 며느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야. 부엌으로 따라가니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밥은 무조건 우리 민호 입맛에 맞춰서 해야 해. 그리고 반찬은 최소 8가지. 우리 집은 원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야 하거든. 수아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달랑 김치와 계란 몇 개, 시든 파만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재료가 너무 없는데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시어머니한테 재료 달라고? 참 뻔뻔하네.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돈 줄 테니까 시장 가서 사와. 시어머니가 던져준 돈은 고작 10,000원이었어요. 8가지 반찬 재료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수아는 새벽 시장을 헤매며 가장 싼 재료들을 골라 담았어요. 콩나물, 시금치, 멸치, 두부. 그나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불이 나게 요리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감시하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어휴, 손놀림이 왜 이렇게 굼떠? 콩나물도 제대로 못 다듬네.
계란말이가 뭐 이래? 모양도 엉망이고. 된장찌개 간 봤어? 맛없을 것 같은데. 수아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요리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일어나서 밥상에 앉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어요. 민호야, 수아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 그날 밤 수아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짜? 수아야, 간을 어떻게 한 거야? 수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간이 싱겁다고 해서 소금을 더 넣었는데 이제는 너무 짜다고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들은 입맛이 없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간도 못 맞추지. 민호도 거들었어요. 수아야, 요리 좀 배워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먹으면 내 속이 망가져. 수아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날부터 수아의 지옥 같은 시댁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수아를 깨워서 온갖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는 기본이고 화분 물주기, 계단 닦기, 심지어 시어머니의 속옷까지 손빨래로 빨라고 했어요. 야, 수아야, 내 브래지어 좀 빨아. 손빨래로 해야 해. 세탁기 돌리면 망가져. 수아는 역겨웠지만 참고 빨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야? 이렇게 대충 빨았어? 때도 안 빠졌잖아. 다시 해라며 다시 빨라고 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민호의 변화였어요. 처음 몇 주는 그래도 어머니, 수아가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해주기도 했는데 점점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수아야, 우리 어머니가 틀린 말 하신 건 아니잖아. 좀 더 노력해봐. 어머니 말씀에 맞춰드려야지. 나도 효자가 되고 싶다고. 어느 날은 수아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38도까지 올랐는데도 시어머니는 가차 없었어요. 감기 걸렸다고 누워있을 생각 말고 마스크 쓰고 일해. 우리 민호한테 옮기면 어떡해? 수아는 몸이 후들거렸지만 마스크를 쓰고 청소를 했어요. 민호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조심해야지라며 수아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던 중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날 수아는 생리가 늦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는데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수아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도 달라질 거야. 손자니까 예뻐하겠지? 설레는 마음으로 민호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요. 민호는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정말? 와, 아빠가 되는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뭐, 벌써 임신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휴, 이것 봐라. 각 결혼해서 애부터 가졌네. 계획성도 없이.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야, 수아야, 아들 낳을 자신 있어? 만약에 딸 낳으면 어쩔 건데? 우리 집은 아들 낳아서 대 이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아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낳아줄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민호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수아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집은 아들이 있어야 해. 딸만 낳으면 곤란하지.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이 어떻게 엄마 마음대로 정해지는 건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민호의 말이 절대적이었거든요.
임신한 후에도 시어머니는 수아에게 더 독하게 굴었어요.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마. 옛날 우리 때는 애 베고 있어도 남자 일도 도왔어. 요즘 애들은 참 나약해서 못 써먹겠어. 수아는 입덧이 심해서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와도 시어머니는 가차 없었습니다. 토했으면 어서 양치하고 부엌 가. 더러워 죽겠네. 특히 시어머니는 수아의 배를 보며 매일 독서를 퍼부었어요. 배가 밑으로 처져 보이네. 혹시 딸 아니야? 딸 가지면 배가 이상하게 나온다더라. 요즘 얼굴이 완전 망가졌어. 딸 가지면 엄마가 못생겨진다는 말이 맞나 봐. 심지어는 딸 낳으면 너랑 그 애랑 다 내쫓을 거야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임신 4달째 산부인과에서 성별 확인을 하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수아에게 못 박았습니다. 오늘 아들이라는 소리 들어와야 해. 딸이면 진짜 너 죽는 줄 알아. 병원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압박했어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아들일 거야. 그렇지? 초음파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별이 여자아이로 보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확실히 딸입니다라고 단언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야, 이 재수 없는 년아. 첫째가 딸이라니. 우리 집 망신을 어떻게 할 거야. 수아가 어머님, 딸도 소중한 아이인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냈어요. 소중하긴 개뿔.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식구 되는 거야. 쓸모없는 걸 베고 있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큰일 났어. 수아가 딸을 가졌대. 어떡하지? 민호도 실망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아, 첫째는 아들이어야 하는데. 수아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수아 학대가 더욱 심해졌어요. 대도 못 이을 쓸모없는 딸년을 베고 있으니까 꼴도 보기 싫어. 밥상에서 저리 비켜. 우리 집 첫 손자가 딸이라니.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 죽겠어. 심지어는 수아가 먹는 음식까지 제한했어요. 딸 가진 년이 뭘 그렇게 많이 먹어? 적당히 먹어. 더 잔인한 건 민호의 변화였어요. 아예 수아와 대화조차 하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수아야, 어머니가 그렇게 실망하시는데 너도 좀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에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수아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임신 7개월이 되던 날 시어머니가 수아를 불렀어요. 야, 수아야, 오늘 내 친구들 생일상 차려야 해. 네가 다 준비해. 10명 올 거니까 푸짐하게 해. 수아는 경악했어요. 배가 이렇게 나와서 허리도 아픈데 10명분 요리를 하라고요? 어머님, 제가 임신 7개월인데. 임신이 뭐 병이야? 딸년 하나 베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예전 우리 때는 애 낳는 날까지 일했어. 게으름뱅이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수아의 등을 떠밀며 시장에 보냈어요. 장도 보고 와. 돈 여기 있으니까 좋은 것들로 사와. 수아는 무거운 배를 이끌고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생선, 고기, 채소를 한가득 사서 들고 오는데 배가 당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배가 아파요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배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어서 요리나 해. 라며 부엌으로 밀어 넣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수아를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 7개월인데도 이렇게 음식을 잘해요. 하지만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는 독서를 퍼부었죠.
딸 가진 주제에 손님 접대나 제대로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뭘 하겠어? 그날 밤 수아는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래쪽으로 찌릿찌릿한 통증이 계속 왔거든요. 민호 씨,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임신하면 다 아픈 거야. 별일 아니니까 조용히 자라며 등을 돌렸어요. 수아는 그날 밤 혼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구나. 딸을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학대받아야 하는 거구나. 하지만 갈 곳도 없고 뱃속의 아이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수아는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진통이 그 정도로 약해서 어떻게 애를 낳아? 좀 더 참아. 우리 때는 하루 종일 앓다가 나았어. 딸 낳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수아가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진통을 견디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가차 없었어요. 에휴, 정말 못 써먹겠네. 이러다가 우리 집에서 애 낳겠어. 병원이나 가자. 병원에 도착해서도 시어머니는 의료진에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딸을 낳는다는데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죠? 아들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분만실에서 수아는 혼자 진통을 견뎌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딸 하나 낳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빨리 낳고 나와라며 재촉만 했습니다. 민호는 아예 분만실 근처에도 오지 않았어요. 남자가 그런 더러운 데 들어가면 안 된다며 로비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거든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수아는 딸을 낳았어요. 간호사가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역시 딸이네. 쯧쯧. 첫째가 딸이면 둘째도 딸 낳을 확률이 높다던데. 정말 재수 없어. 수아는 갓 태어난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였죠. 신생아실에서 시어머니는 더욱 독한 말을 했어요. 이름도 대충 짓자. 어차피 딸이니까 예쁜 이름 지어줄 필요 없어. 그냥 못난이라고 하면 어때? 수아는 경악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농담이야. 하지만 정말 못생겼네. 우리 민호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산후조리원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딸 낳았는데 무슨 산후조리원이야? 돈 아깝게. 집에서 조리해. 우리 때는 산후조리원 없어도 다 잘 살았어. 수아는 출산 다음 날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회음부 봉합 상처도 아픈데 집안일까지 다 해야 했거든요.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이름은 내가 짓겠어. 미련이 어때? 미련한 딸이라는 뜻으로. 수아는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그런 이름은 안 돼요. 그럼 미영이라고 하자. 어차피 못생겨서 미영이야. 딸이니까 이름도 대충 지으면 돼. 수아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 때문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수아야, 그의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귀가 터질 것 같아. 제대로 재우지도 못해? 기저귀 갈 때마다 냄새가 온 집에 진동해. 더러워 죽겠네. 민호는 아예 아기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딸이니까 내가 뭘 해줘야 해? 수아가 알아서 키워. 나는 아들만 관심 있어. 밤에 아기가 울어도 콧꼬리로 응답했고 기저귀도 한 번 갈아주지 않았어요. 수아는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째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첫째로 딸을 낳았어요. 정말 재수 없죠? 대를 못 이을 쓸모없는 애를 낳아놓고. 수아는 우연히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아기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수아가 말하자 너 설마 딸 하나만 낳고 끝낼 생각이야? 우리 집은 아들이 있어야 해. 손님이 오면 어디 손녀 있나 보자라고 할 때마다 에휴, 딸이라서 별로 예쁘지도 않아요. 빨리 아들 낳아야죠라며 손녀를 무시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애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이 애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둘째 언제 가질 거야? 빨리 아들 낳아야지. 이번에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시어머니는 아기가 겨우 1달인데도 둘째 얘기를 계속했어요. 어머님, 아직 미영이가 너무 어린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건 아기가 2달째 되던 때였어요. 민호가 갑자기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일이 바빠서라며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는데 온몸에서 술 냄새와 함께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수아가 물어보자 왜 그렇게 캐묻어? 회사 일이라고 했잖아. 수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민호의 휴대폰에서 모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보, 누구 전화해요? 회사 동료야. 업무 때문에.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업무와는 거리가 먼 달콤한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민호를 감쌌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집에 딸만 있으니까 재미없지. 수아야, 너도 이해해. 빨리 아들 낳아서 우리 민호 기분 좋게 해줘야지. 수아는 충격이었어요. 설마 바람을 피우는 걸 알면서도 감싸주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 온 건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미리 말해둔 상태로 말이에요. 어머니, 회사 후배 소개해드릴게요. 저녁 같이 드셔요. 수아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수아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젊고 예쁜 여자를 집에 데려온 거예요. 어머니, 회사 후배 유진이에요. 저녁 같이 드시죠. 그 여자는 수아보다 5살은 어려 보였고 화장도 곱게 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어서 들어와요. 우리 민호가 평소에 얘기 많이 했어요. 마치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처럼 환대하는 거예요. 수아는 아기를 안고 서 있는데 아무도 수아를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유진 씨, 앉으세요. 수아야, 어서 음식 준비해. 시어머니는 수아를 하녀처럼 부렸어요. 수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왔는데 음식을 차리라고요? 어머님, 저는 뭘 망설여. 어서 가서 준비해.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꽂혔어요. 유진 씨는 정말 매력적이네요. 우리 민호가 복 받았어. 어머님이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 여자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점수를 따고 있었어요. 수아가 음식을 차려놓고 나오니 더욱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어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유진 씨 같은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여요. 민호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유진이가 요리도 잘해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 거예요. 수아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미영이 재우고 올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가서 조용히 해. 손님 있는데 애 울음소리 나게 하지 마. 수아는 눈물을 참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와 민호, 그리고 그 여자가 마치 한 가족처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유진 씨는 아이 좋아해요? 네, 특히 아들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민호랑 잘 어울리겠네요. 수아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민호도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수아는 문틈으로 몰래 내다봤는데 민호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유진이 돌아갔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언제든지 와요. 우리 집 며느리 된 기분으로 편하게. 시어머니의 말에 수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 된 기분이라니요? 유진이 나간 후 시어머니와 민호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수아는 더욱 충격받았어요. 민호야, 저 애 정말 마음에 들어. 수아보다 훨씬 낫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진이는 정말 좋은 여자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수아는 딸만 낳았으니 소용없고. 수아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뻔뻔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너는 상관없어. 민호도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수아야,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 그날 밤 수아는 민호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보, 오늘 그 여자는 뭐예요? 정말 회사 후배예요? 민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회사 후배라고 했잖아. 왜 자꾸 의심해? 하지만 어머님이랑 너무 친해 보였는데. 친하면 안 돼? 별거 아닌 일로 시비 걸지 마. 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요. 바람 피우는 거 맞죠? 그러자 민호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뭐? 바람? 너 정신 나갔어? 내가 언제 바람 폈다고? 그럼 왜 매일 늦게 들어와요? 왜 그 여자를 집에 데려와요? 집에 딸만 있고 재미없으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야. 너도 아들 낳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민호의 말에 수아는 말문이 막혔어요. 결국 딸을 낳은 게 잘못이라는 거였나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수아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수아야, 유진이가 내일 또 온대. 맛있는 거 준비해놔. 왜 또 와요? 우리 민호가 초대했으니까 오는 거지. 너는 아기 방에서 조용히 있어. 이틀 후 유진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당당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마치 진짜 며느리처럼 행동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우리 예쁜 유진이 왔네라며 완전히 넘어가 있었어요. 수아는 또다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건 저녁을 차리고 나온 순간이었어요. 민호가 유진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좋겠어. 우리 민호도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오랜만에 봐. 수아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뭐? 너 지금 손님한테 무례하게 구는 거야?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민호도 수아를 째려봤어요. 수아야, 유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왜 이렇게 예의 없게 굴어? 수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바람 피우는 남편이 오히려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하다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여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때 유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첫째로 딸 낳으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만해요. 그 말에 수아는 완전히 분노가 폭발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수아를 밀쳤어요. 유진이한테 죄송하다고 해. 수아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여보가 잘못한 거잖아요. 라고 외쳤을 때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첫째로 딸 낳아서 기가 막히시나 봐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그 말에 수아는 완전히 분노가 폭발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저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수아를 향해 벌떡 일어나더니 뺨을 때렸어요. 찰싹? 유진이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수아는 뺨을 부여잡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상간녀 때문에 맞다니요? 어머님, 저를 때리시다니. 때리긴 뭘 때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유진이 같은 귀한 애한테 개같이 짖어대면서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수아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무릎 꿇게 했어요. 당장 유진이한테 사과 안 해? 이 못된 년아. 수아는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수아가 이렇게 예의 없게 굴어서 평소에도 성격이 괄괄해서 힘들었어. 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민호 오빠. 이해해요. 딸 낳은 여자들이 다 저래요. 시어머니는 유진을 배웅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유진아, 언제든지 와. 너는 진짜 우리 집 며느리야. 이런 쓸모없는 년 말고. 그리고 수아에게는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야, 이 못된 년아, 유진이 나간 후에 각오나 단단히 해. 유진이 나간 후 시어머니와 민호는 수아를 완전히 짓밟기 시작했어요. 너 이제 정말 끝났어. 유진이가 우리 며느리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하자 민호도 거들었어요. 수아야, 이제 그만 받아들여. 나는 유진이를 좋아해. 너는 정말 지겨워. 수아는 기가 막혔어요. 여보, 우리 결혼했잖아요. 미영이도 있고. 결혼? 그거 실수였어. 가난한 집딸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야. 유진이 같은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민호의 말에 수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더욱 독하게 나왔어요. 야, 수아야, 솔직히 말할게. 유진이가 임신했어. 우리 집 진짜 아들 말이야. 수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임신이라고요? 그래, 석 달 됐어. 드디어 우리 집에 아들이 생기는 거야. 수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를 임신까지 시켰다니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뻔뻔했어요. 당연한 일이지. 아들 낳아줄 여자를 찾은 거야. 너는 딸만 낳으니까 소용없어.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아가 아기 기저귀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집 대문에 새 자물쇠가 달려 있었거든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았어요. 2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시어머니가 나타났는데 완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뭐야? 왜 여기 있어? 어머님, 문이 잠겨 있어서. 당연히 잠갔지. 이제 너 들어올 집 아니거든. 집 안에 들어가니 거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유진의 옷들이 옷장에 걸려 있고 화장품들이 화장대에 가득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유진이 미영이를 안고 엄마, 엄마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영아, 이제 새 엄마가 왔어. 나쁜 엄마는 가버렸어. 수아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내 아이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수아를 막았어요. 이제 유진이가 미영이 엄마야. 너는 쫓겨난 거라고. 쫓겨났다고요? 제가 왜요? 딸만 낳은 쓸모없는 년이
왜 우리 집에 있어? 유진이가 아들 낳아서 우리 대 이어줄 거야. 민호도 들어와서는 유진부터 안아줬어요. 유진아, 고생 많아. 미영이 잘 돌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수아에게는 차갑게 말했어요. 수아야,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유진이가 내 진짜 아내고 미영이 엄마야. 수아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갈 곳 찾아가. 가난한 집으로 돌아가든지. 시어머니의 말에 민호도 동조했어요. 미영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너 혼자만 꺼져. 수아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내 아이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수아가 집에 돌아오니 유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 드레스 어때요? 우리 민호 오빠가 골라준 거예요. 정말 예쁘다. 우리 진짜 며느리 같아 보여. 수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웨딩드레스라니요? 민호도 양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유진아, 정말 아름다워. 내일 식장에서 다시 결혼식 올리자. 시어머니는 수아를 보자마자 가장 잔인한 말을 했어요. 수아야, 내가 아니야. 이 여자가 진짜 며느리야.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너는 이제 하녀야. 우리 진짜 며느리 시중이나 들어. 수아는 그 순간 부엌에 있던 밀가루 포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아는 그 순간 부엌에 있던 밀가루 포대를 집어들었어요.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 남편이 상간녀와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재혼식을 올린다니. 내 아이를 빼앗고 나를 한엽 취급한다니.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거든요. 짐승 같은 인간들. 수아는 밀가루 포대를 시어머니와 유진을 향해 집어던졌어요. 쾅! 밀가루가 터지면서 하얀 가루가 온 거실에 날렸습니다. 더럽고 추잡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시어머니는 밀가루 범벅이 된 얼굴로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 미친년아.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접시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가창.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내 아이를 빼앗고 내 남편을 빼앗고 이제 나를 하녀 만들겠다고? 유진은 웨딩드레스가 더러워진 채로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 여자 완전히 미쳤어요. 경찰 불러요. 하지만 수아는 더욱 격렬하게 물건들을 던졌습니다. 꽃병, 액자, 컵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내가 미쳤다고? 당신들이 미친 거 아니야. 민호가 급히 달려와서 수아를 붙잡으려 했어요. 수아야, 그만해. 정신 차려. 하지만 수아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손대지 마. 당신 같은 배신자가 나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민호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어요. 찰싹! 시어머니는 완전히 분노해서 수아에게 달려들었어요. 야, 이 더러운 년아. 우리 민호한테 어떻게 손을 들어. 하지만 수아도 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손 떼세요. 저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수아는 시어머니를 밀쳐내며 계속 소리쳤어요. 딸 낳았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상간녀 데려와서 재혼하고 내 아이까지 빼앗으려 하고. 수아의 목소리는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짐승들도 이렇게 안 해. 이웃들이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웨딩드레스를 털어내며 화를 냈어요. 어머님, 이 여자 때문에 제 드레스가 망가졌어요. 내일 결혼식인데 어떡해요.
그 말을 들은 수아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결혼식? 남의 남편과 하는 불륜 결혼식 말이야? 수아는 유진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수아를 막아서며 정말 독한 말을 했어요. 야, 수아야. 거지 며느리 주제에 발악 좀 그만해.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그 말에 수아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거지요? 거지라고 하셨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거지. 가난뱅이 집안 딸이 뭐가 되겠다고 이렇게 설쳐? 시어머니는 더욱 독하게 나왔어요. 유진이 같은 좋은 집 딸이 와야 우리 집이 제대로 되는 거야. 수아는 그 순간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민호도 거들었어요. 수아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이제 그만 받아들이고 조용히 나가. 미영이는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그 말에 수아는 절망했어요. 남편마저 완전히 등을 돌렸구나. 미영이요? 제 아이를 왜 당신들이 키워요? 딸이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게 맞지. 너는 키울 자격도 없어. 시어머니의 말에 수아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격이 없다고요? 내가 낳은 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유진이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어차피 미영이도 저를 더 좋아해요.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수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내 아이마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미영이는 제 아이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웃었어요. 거짓말? 미영이가 어제 유진이 보고 엄마라고 불렀어. 내가 없을 때 말이야. 수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영이가 유진을 엄마라고 불렀다고요?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수아는 아이 방으로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막았어요. 수아야, 미영이 깨우지 마. 이미 유진이에게 익숙해졌어. 그 말에 수아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정말로 내 아이까지 빼앗긴 거구나. 여보, 제발. 미영이만은. 수아가 애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수아야, 이제 정말 끝이야. 너 같은 쓸모없는 년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빨리 안 나가고 뭐해? 경찰 불러서 쫓아낼까? 수아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내 아이까지 모두 나를 버렸구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하지만 갈 곳도 없었어요. 부모님께는 차마 이런 꼴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좋아요. 수아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어요. 정말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웃었어요. 후회? 우리가 뭘 후회해? 너 같은 년 쫓아내서 시원하기만 해. 유진도 웃으며 말했어요. 빨리 나가세요. 내일 결혼식 준비해야 하는데. 수아는 마지막으로 아이 방을 바라봤어요. 미영이가 자고 있는 방을 말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꼭 다시 올게. 꼭 너를 데리러 올게. 그렇게 수아는 빈손으로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어요. 수아는 빈손으로 집을 나온 후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갈 곳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수아야? 왜 이 시간에? 미영이는 어디에? 수아는 그제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 쫓겨났어요. 수아는 엄마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아버지도 급히 나와서 수아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민호는 어디 있고?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딸을 낳았다고 무시당한 일, 시어머니의 구박, 민호의 바람, 상간녀가 집에 들어온 일까지. 부모님은 듣는 내내 분노로 떨고 계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미영이는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들이 키우겠다고 해요. 제가 자격이 없다면서. 어머니는 분노로 벌떡 일어나셨어요. 자격이 없다고? 내가 낳은 내 아이를 당장 가서 데려와야지.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미 늦었어요. 미영이도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른대요. 그 말에 부모님은 더욱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똘똘 뭉치면 못 해낼 게 없다. 아버지가 수아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아야, 절대 포기하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수아는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미영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수아는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수아에게 작은 일자리를 구해주셨고, 어머니는 수아가 요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수아야, 내가 만든 음식이 정말 맛있어. 이런 실력으로 장사를 해봐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부모님이 사시던 낡은 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거였습니다. 수아야, 보상금이 꽤 나올 것 같아. 이걸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아버지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어요. 몇 달 후 정말로 재개발 보상금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돈으로 작은 민박집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손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정성껏 요리도 해드리고. 부모님은 수아의 결심을 전폭 지지해 주셨어요. 수아는 민박집을 꾸미는 데 온 정성을 쏟았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었고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다더라. 몇 년이 지나면서 수아의 민박집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깨끗한 시설과 정성스러운 서비스 덕분에 예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직원들도 고용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호텔까지 확장하게 되었어요. 대표님, 오늘도 예약이 꽉 찼습니다. 수아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2번 다시 그 인간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리. 가난했던 수아는 이제 성공한 호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영이에 대한 그리움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칠순 잔치를 호텔에서 열기로 했어요. 수아는 부모님과 함께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신수는 좀 훤해졌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거짓골이더니 복권 맞았냐? 수아가 돌아보니 전 시어머니와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독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호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거지년이 어디서 돈 냄새 맡았나 보네. 설마 여기서 일하나? 수아가 참으려는 순간 호텔 지배인이 다가왔어요. 대표님, 회장님과 가족분들을 VIP룸으로 안내해 두었습니다. 그 말에 로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대표님이라고? 조금 전까지 거지라며 조롱하던 그 여자가 이 호텔의 주인이라니. 경비원들이 다가오자 전 시어머니와 민호는 서로를 향해 고함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우리가 이렇게 망신 안 당했어. 뭐, 어머니가 수아를 쫓아내자고 했잖아요. 나 혼자 수아랑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민우가 소리쳤어요. 전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가 유진이랑 바람 안 피웠으면 될 일이었잖아. 이제 와서 내 탓이라고? 어머니가 유진이를 더 좋아하셨잖아요. 진짜 며느리라고 하면서.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먼저 데려왔으면서 이제 내 탓이야? 그들은 끝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원망했어요. 수아는 싸늘히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듯 당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못 돼. 경비원에게 끌려가는 두 사람은 끝내 서로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손님들의 조롱 섞인 눈빛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수아는 부모님과 함께 VIP룸으로 향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의 진짜 복권은 돈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야.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그리웠지만 수아는 이제 당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수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무시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아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똘똘 뭉치면 못 해낼 게 없다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처럼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한때 밀가루 포대를 던지며 절규했던 수아가 결국 자신의 호텔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당신도 과거의 상처를 딛고 고개를 들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